신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가 잠깐 내가 볼때 소리가 약간 작은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볼륨이 내게 잘못됐네. 네.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사회를 맡은 고신대대 장기신경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어서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14차 정기 세미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터루킨 15 Induced Bystander T-cell Activation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12월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맡아주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해철 교수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고신대대 분자생물학 면역학 교실의 허정원 교수님과 또 참석해 주신 원내 교수님들, 여러 선생님들, 또 연구 간사로 수고해 주시는 문영환 교수님과 또 성환 교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모신 신해철 교수님께서는 아마 제 생각에도 코비드-19 이후로 그 면역학 관련해서 아마 많은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향후에 또 저희 연구소와 이렇게 학술 교류라든지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신해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허정은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좌장을 맡은 분자생물 면역학 교실의 허정원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신철 교수님 훌륭한 강연에 이렇게 좌장을 맡도록 해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은 제가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있을 때 간 연구라는 이제 공통된 주제로 이제 서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그 연구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재능이 참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신철 교수님을 소개드리면은 그 연세대 의과대학을 이제 수석 졸업하시고 공대학원에서 이제 미생물학 면역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포닥으로 있으면서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를 이제 아주 왕성하게 해주셨고요. 2007년도에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부임하셔서 현재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제 한림원의 이제 의학학부 정회원이십니다. 이제 바이러스 면역학 전문가로서 이제 바이러스 면역학 관련 이제 대한면역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등에서 학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이사 등으로 아직도 굉장히 활발한 이제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탁월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면역 반응 연구 업적으로 2022년에 그 아산의학상 기초의학상 부문에 이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드리고 이제 오늘 신철 교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제 신문지상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소개되었는데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규명한 바이스탠더 T셀, 즉 방관자 T세포의 이제 활성화 기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 발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그 자료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예, 이제 소개받은 신희철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여기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전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나 IL-15 induced bystander activation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학문의 백그라운드 먼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코비드-19도 있었지만 이렇게 바이러스에 우리 인체가 감염되면 특히나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중증, 시비어 디지를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바이러스 자체가 그런 어떤 병독성이 강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뮨셀들을 여기다 그려놨는데요. 이뮨셀들은 원래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하면 이런 감염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좀 너무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면역 반응이 과잉된 거가 좀 어베런트하게 과잉된 거가 오히려 중증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뮤노패솔로지, 이뮤노패소제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 면역 반응들은 이렇게 프로텍션이라는 좀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이뮤노패소제니즘이라는 좀 해로운 기능,
있을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오늘 이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을 후자 이뮤노패스토제네시스와 연관지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뭐 이건 제 학문적 백그라운드에서는 CDA 사이토톡식 T셀하고 인터페론이 제 주로 전공인데요. 특히나 오늘 이제 바이스탠더 T셀이라고 했는데 CDA 사이토톡식 T셀의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 이제 간략한 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좀 아까 신호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논문들을 뭐 많이 냈어요. 사실은 이 면역학. 근데 이제 이 주제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 주제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좀 주로 하던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이 어떤 개념인가 이걸 말씀드릴 텐데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수많은 T세포들을 제가 그리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인플루엔자건 코로나건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스페시픽한 T셀만 골라서 그것만 액티베이션 되는 게 우리가 면역학의 일장에 나오는 안티젠 스페시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이러스 T셀은 다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아까 이걸 그냥 그림을 리핏한 건데 반복한 건데 이게 아니고 플루 감염인데 플루랑 전혀 무관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생겼던 그 메모리 T셀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 주제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은 제가 이게 이러한 그 연구의 역사에서 제가 최근에 냈던 논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설명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제가 맨 처음 주창한 건 아닙니다. 처음 주창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여기 early history, 초기 역사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1996년 여기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제 제목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스크립스의 조나단 스프렌트에서 이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Induction of Bystander T-cell proliferation by virus and Taiwan interferon in vivo. 이게 마우스 모델 실험이었는데요. 마우스에서 어떤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는데 그 감염된 바이러스랑은 무관한 그런 메모리 T셀들이 프롤리퍼레이션을 하더라. 뭐 제목만 보시더라도 뭔가 타이번 인터페론이 거기 관여할 것 같은 것도 같아 보이죠. 이런 논문을 낸 게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이 처음 논문에 나온 효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96년도가 또 어떤 공교롭게도 어떤 해였냐면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D4 T셀은 MHC 클래스 2, 뭐 CD8은 클래스 1, 그래서 뭐 펩타이드가 클래스 1에 바인딩했을 때 MHC 리스트릭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초기에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요. 피터 도티랑 롤프 징커나겔 두 분이 한 1970년대 초중반에 연구한 그 업적으로 1996년도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해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벨상 받으신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T셀이 스페시픽한 안티젠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업적을 쌓은 분들인데 바이스탠더 T셀은 이건 약간 왠지 좀 그분들의 업적이 스페이스 같은 게 좀 없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랬는지 이거 보시면 1997년 그 다음 해예요.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좋은 저널이죠. 여기 레스터스가 누구냐면 바로 96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롤프 징커나겔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학계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이 조나단 스프렌트의 실험이 맞는지 틀린지를 그대로 다시 해봤어요. 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니까 해봤겠죠. 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게 초록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건데 초록에 있는 이제 한 구절입니다. 했더니 그 현상이 진짜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We conclude that bystander activation,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This is usually not a major biological consequence. 해보니까 있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좀 웃기긴 하죠, 사실은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막 노벨상 받은 분이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이 막 연구가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게요. 근데 이제 연구가 아무리 활성화되지 않아도 이런 현상들이 자꾸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레이터 리포트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붕 뛰어가지고 2013년으로 붕 뛰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도요. 간간히 막 사이언스 네이처는 아니었는데 뭐 저널 오브 이뮤놀로지 이런데 간간히 논문이 나왔어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정도로 막 이게 현상이 있다. 왜냐면 면역학의 일장의 법칙에 이제 약간 어긋나는 법칙이니까요. 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이제 좀 2013년 이럴 때쯤 보면은요. 2013년, 2014년 이런 논문이 나와요. 나오는데 한 가지 다 제목을 보면 바이스탠더 있죠.
근데 그냥 러프하게만 딱 제목만 보더라도요. 여기는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바이센더 T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된 T셀이 패소젠 로드를 컨트롤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감염 인식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호스트에. 또 두 번째 거 볼까요? 아래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레이시마니아 인펙션이긴 하지만은 이게 뭐 프로모트 인크리즈 이뮤노 패서로지. 아까 이뮤노 패서로지는 뭔가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 좀 해로운 거잖아요. 이건 또 해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좀 이로운 거냐 해로운 거냐조차도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둘 다 지금 마우스 모델입니다. 마우스 모델 하다 보면 중에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 간간히 리포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이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대표적으로 저희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2018년도에 네이처에 나온 걸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이 논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휴먼에서도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이 있는 것 같다는 논문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이 있어서 어떤 감염 질환에서 이게 어떻게 디지즈의 코스가 바뀌거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시그니피컨스가 있다. 이걸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주창한 논문이 2018년도 저희 네이처 논문이 아직 이뮤니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잡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당시 이걸 시작한 건데 처음엔 저희가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허정훈 교수님이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온 다음에 이제 뭐 이어서 그런 연구를 좀 하려고 제가 포닥대 하던 거를 C형 간염에 걸린 환자들 샘플을 얻으려고 병원에 있는 헤파톨로지, 이제 간 내과 쪽 분들하고 코옥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 후배인데 이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교수가 간장 내과 교수가 아니 요즘에 A형 간염 바이러스 유행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C형 간염 환자 요즘에 완전 좀 별로 없으니까 A형 간염 해보라고 지금 환자 늘어나고 있다고. 처음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면역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A형 간염이 흥미로웠던 거는 이것이 감염이 되면은 이제 간 손상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간 손상이 옛날에 교과서에 나와 있기로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간 세포에다가 키우잖아요. 그럼 증식 잘하는데 이 바이러스의 증식 마루는 간 세포가 안 깨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면역 세포가 간 세포를 깨트려서 이게 이 전형적인 이뮤노 패서로지 이런 걸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이스인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교과서에는 이 T셀 리스판스가 적당, 옵티멀하면 몸에 이득이 되는 거고 호스트한테 너무 과도하면 이뮤노 패서로지 일으킨다 이렇게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좀 이따 데이터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을 먼저 이 그래피컬 앱스트랙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은요 IL-15이 많이 나와요. 근데 IL-15 이제 많이 나오면은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무관한 어떤 사람이 살다가 뭐 겪었던 과거에 겪었던 플루일 수도 있고 이런 메모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것과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IL-15에서 TCR 인디펜던트 바이센더 액티베이션을 합니다. 증식도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와중에 NKG2D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NKG2D를 가진 상태로 이제 간으로 가지고 가면은 여기에 가지고 이 NKG2D는 원래 NK 액티베이팅 리셉터인데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 타겟셀을 인식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옆에 있는 그냥 건강한 세포는 무작위로 막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형 간염 때 간 손상이 심한 이유다. 이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밝힌 논문이 이 논문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차근차근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이거 바이스탠더가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연구를 할 때는 처음에는 저희 대학원생이 그것까지는 한번 생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이걸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MH 클래스 1 멀티모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HAV,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3D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3D에 2026번째 아미노산부터 2034번째 아미노산까지 있는 9모의 펩타이드 안티젠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HLA-A2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시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형광으로 이제 인식하면 이게 뭐냐면 굉장히 소수가 나오잖아요. 형광으로 인식된 요거에는 이 특정한 A형 간염 바이러스의 펩타이드, 에피토펩타이드를 이제 HLA-A2에 얹어진 거죠. 그거를 인식하는 TCR을 가진 T셀을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MH 클래스 1 멀티머 스테이닝 테크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모든 T셀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해당 바이러스의 해당 펩타이드의 스페시픽한 T셀을 염색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장 최고급 면역학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바이스탠더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A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하는 거니까
A형 간염의 이런 그 에피톱을 찾아가지고 요거의 스페이스 칸티스를 인식하는 시약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제 저희가 파는 게 이걸 막 이미 A형 간염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에피톱 다 찾은 거고요. 이것을 염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T셀에서는 CD38 HADR 더블 포지티브는 굉장히 recently activation 된 T셀입니다. 지금 A형 간염 환자에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HAV에 대한 이 T셀이 이렇게 게이팅 해가지고 봤을 때 97%, 98%, 90%가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걸려 있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데이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컨트롤로 쓴 건데 대개 CMV나 EBV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냥 만성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T셀 또는 이거 IAV는 플루입니다. 플루는 누구나 다 한 번씩 걸린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T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게이팅해서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76%, 78%, 17%가 액티베이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 지금 뭐 플루에 걸린 게 아닌데 CMV에 걸린 게 아닌데 이게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이센더 액티베이션입니다. 근데 그럼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헬시 도너라면은 헬시 도너에도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CMV, EBV, 플루에 대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더블 포지티브 셀 액티베이션 몇 %예요? 0%, 5%, 4%. 미니멀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덩달아 액티베이션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해본 건데요. AHA가 어큐 헤파타이티스, 제가 지금 이거를 마우스패드로 하느라고 이걸 이제 AHA는 죄송합니다 자꾸 AHA는 어큐 헤파타이티스 A인데 이 환자에서 Y축이 뭐냐면은 CD38 HADR 더블 포지티브 셀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HAV 스페이스 칸티는 거의 니어 100%가 액티베이션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원래 헬스 도너라면 CMV, EBV, 플루에 대한 셀이 거의 0% 가까이 액티베이션 돼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막 원래 빨간 거 여기 보이시죠? 올라와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있지. A형 간염 환자에서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뭐 그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펑션을 봤어요. 펑션을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에서 걸린 환자의 어떤 환자들은 너무 간이 많이 깨져가지고 급성 간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받는데 떼낸 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떼낸 간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서경석 선생님한테 떼낸 간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건 A형 간염에 감염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과활성화된 T셀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CD 셀을 분리해가지고 K56셀에 코컬처를 했어요. K56는 이게 전형적인 NK셀 타겟 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MH 클래스 1도 없고 원래는 T셀은 이걸 죽일 수가 없는데 죽입니다. 이거를 죽이고요. 그래서 죽이는데 이거가 어떤 거가 이걸 매개하는지를 보려고 봤더니 NKG2D, NK 피설이 블러킹 안티바디를 주면 이 죽음이 블러킹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것이 타겟셀을 인식하는데 얘들이 T셀이지만 지금 이렇게 바이센더된 T셀들은 NKG2D나 NK 피설이로 이 죽음이 블럭되는구나. NK46는 컨트롤로 쓴 거죠. 근데 그럼 H 같은 건 뭐냐? 이 실험을 어떻게 리피트했냐면요. 제가 오늘 이 논문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는데 그냥 저희 같은 건강한 사람의 메모리셀을 분리해서 거기다 IL15를 인비트로 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재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짜로 이제 인비트로에서 IL15 인디스 바이센트를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하면 K56을 죽이는데 NKG2나 NK 피설이 블러킹 안티바디로 블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T셀이지만 IL15에 의해서 바이센트 액티베이션 되면은 NK-like 킬링 액티비티를 보인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린 거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심지어 이건 K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아까 G 같은 경우는 이 A형 간염에 너무 이제 걸려가지고 심하게 간이 깨져가지고 간식 받는 사람 간에서 이걸 꺼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도 아니에요. 이건 K 같은 경우는요, 환자들의 페리페랄 블러드에서 CDS를 분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K를 코코치한 겁니다. 보시면은 헬시 도너는 까만색인데 이건 굉장히 미니멀 백그라운드죠. 그러니까 A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CDS셀이 어떤 사람들은 또 안 죽이긴 하는데 어때요? 보면은 이 K56을 죽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아까 리버에서 분리한 것만큼은 아닌데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 이게 L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CDA셀을 분리하면은 더 많이 죽이고 조금 죽이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CDA셀에서의 이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 38 그 HLA-DR 요거 이거랑 이렇게 비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활성화된 게 많을수록 이렇게 K56을 죽이는 것들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제가 논문을 축약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굉장히 흥미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 Y축이 뭐냐면은요.
아까 그 멀티멀을 이용해서 각 바이러스의 스페시픽한 T셀들이 P 마이크로리터당 몇 개가 있는지 저희가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했는데 그거 활성화된 겁니다. 서리의 HLDR 더블 포지티브니까. 근데 이거랑 serum ALT, 간 손상의 지표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게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EBV, CMV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페시픽 셀들은 활성화된 게 많을수록 간 손상도 많아요. 근데 HAV에 스페시픽한 것들은요, 활성화된 게 많을수록 오히려 간 효선 더 줄어듭니다. 역의 상관관계. 이 얘기 뭐냐면은 벌써 시사하는 거가 이게 이 간 손상을 일으키는 T셀의 주범이 이쪽일 것 같아요, 저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센더일 것 같아요, 아니면 HAV 스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바이센더 액티베이티드 T셀이 오히려 리버 인절이랑 더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HAV 스페이스한 T셀들은 원래 이게 좀 제대로 된 T셀 반응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셀수록 오히려 간 손상이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바로 이런 데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 2를 보실게요. 2. 이거는 HAV 스페시픽한 T셀 반응을 또 다른 식으로 또 엘리스 파더셀을 잰 건데요. 이 T셀 반응이 셀수록 바이럴 타이트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HAV 스페시픽한 T셀 반응은 셀수록 바이럴 타이트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간 손상은 적어요. 근데 오히려 바이센더 T셀 액티베이션은 이게 많아지면 바이럴 타이트랑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그냥 오히려 간 손상만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많이 강조한 거가 이 A형 간염 같은 이런 데서는 커브네이트 원래 그 바이러스 안티젠 스펙한 T셀 액티베이션이 있고 바이센더 T셀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원래 제대로 된 T셀 액티베이션은 오히려 호스트 프로텍션에 기여를 하고 바이센더 T셀 액티베이션이 어베런트한 건데 이거는 오히려 호스트 인저리에 관여를 하는 거다. 이걸 제가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다른 두 가지가 있다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 F 같은 경우는 아까 기억나시죠? K56에 대한 그 페리페럴 블러드에서 재면은 이제 그 활성이 나오고 누군 셀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 사람의 간 효소 수치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례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를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거가 이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미 이제 나온 지가 한 4, 5년 됐어요. 됐는데 이 논문을 낸 다음에 낼 때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후속 연구 좀 하고 보여드릴 텐데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는 이 논문을 낼 때 가장 고생한 게 바로 다음 그림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질문한 거예요. 야, 너 바이센더 T셀 액티베이션이 있다는 게 너희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축인데 진정으로 바이센더 액티베이션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CMV, EBV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되게 사람들이 CMV, EBV가 그 레이턴트 인펙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그냥 우연히 리액티브 된 거면 넌 그건 진정한 바이센더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이미지 논문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그 리비전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 데이터가 바로 그걸 해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 논문의 한 파트인데 우리가 보여주는 그 액티베이션이 진정한 바이센더 액티베이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연구의 이제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라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하다가 우연히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IL15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저희같이 건강한 사람의 피에다가 IL15를 주거나 안티-CD3 안티바디는 TCR 자극을 흉내내는 거죠. 이걸 자극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NKG2D는요. IL15를 줄 때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좀 일반적인 이어지죠.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안티-CD3랑 IL15를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TCR 자극이랑 IL15를 같이 주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걸 주면 안 올라가는데 어떤 걸 주면 올라가는데 두 개 같이면 유지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바이올로지에서 이런 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이유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NKG2D가 오버 집현돼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 환자에서 그거는 IL15 자극만 받고 있고 TCR 자극은 안 받고 있다는 게 증명이다. 이건 증거다. 이건 진정한 NKG2가 올라가 있다는 거는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의 중요한 마커가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논문에서 저희가 그 리뷰어에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실제로 봤어요. 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그림이 보시면은요, 건강한 헬스 도너에서는 거기 뭐 CD45라고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 셀이고요. 거기에 CMV 스펙셀을 보면 NKG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AHA, A형 간염 환자에서 CMV나 RSV 이런 것들은 바이스탠더거든요. 이건 NKG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랑 요거 오른쪽 두 개입니다. 근데 HAV는 어떨까요? HAV는 IL15도 같이 맡고 있는데 얘는 HAV 항원이 있으니까 TCR 자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NKG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게 CMV나 여기 RSV 이런 것들은 바이스탠더가 맞지? 라는 걸 증명하는 굉장히 좋은 마커로 저희가 이용했던 겁니다. 이 연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다음으로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봐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성공을 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대학원생이 이 A형 간염 환자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요. 근데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건 그냥 제가 요 대표 그림만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아까 IL15 주면 NKT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IL15를 주면은 CCR5가 올라간 걸 알게 됐습니다. CCR5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 된 거가 어떻게 간으로 몰려드는가. 근데 A형 간염에 걸리면 이게 CCL5 이 라이간드거든요.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마이그레이션, 이 A형 간염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도 비슷한 스토리인데요. 이런 걸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을 여기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미 논문 낸 다음에 의외로 저희가 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이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준, 동의해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A형 간염이 실제로 걸리더라도 아이 때 걸리잖아요. 아기 때 걸리거나 어린이 때 걸리면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간증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한 30대, 40대, 50대 이때 걸리면 증상이 되게 심해요. 간이 많이 깨져요. 왜 그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걸 제가 증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걸로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려서 IL15가 많이 나오더라도 아이들은 IL15에 대해서 액티비티를 메모리셀이 별로 없어요. 경험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니까 메모리셀이 나와서 이제 바이스탠더 액티비티나 꺼리들이 많은 거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디스커션 쓰고 증명을 그걸 더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재밌는 또 하나의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건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네이처 이뮤놀로지에 리뷰 아티클을 쓰게 됐는데 거기는 대표적인 그림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너무 간단하지만 IL15에 의한 프리그지스팅 메모리 스테이트셀의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 그럼 NKGT가 올라가고 이걸 마치 NKG2D 라이간드를 인식해서 죽인다. 이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딴 그룹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IL12나 AT 너무 과량 나왔을 때 그때는 뭐 프리그지스팅 메모리 셀이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이때는 주로 킬링 액티비티보다 인터페론 감마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바이스탠더의 또 다른 두 암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걸 또 심지어 최근에 저희 대학원생이 하는 거는 IL15랑 1218 다 같이 믹스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NK 라이크 킬링도요. 훨씬 또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응용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최근까지 한 연구들을 다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 연구들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 마커처럼 NKX를 얘기한 걸 강조를 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제 다시 그냥 넘어온 거예요. 똑같은 거 설명 다시 안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이 NKGT라는 그 단일 유전 그 프로틴만 보더라도 IL15만 주면 올라가는데 TCR 자극이 같이 있으면 오히려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스탠더 진정한 마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거 하나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RNA-seq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흰 맵을 보시면은요. 6명입니다. 6명, 7명인가요? 8명이네요. 8명이고 한 줄에 한 명인데 8명으로부터 메모리 셀을 분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 자극 안 준 거, IL15만 자극 준 거, CD3, TCR 자극 준 거, 2개 컴비한 거. 보시면은요, 이런 것도 클러스터 세븐 같은 게 제일 많죠. IL15만 주면 어떤 진이 액티베이션 되는데 TCR 자극에서 올라가는데 2개 같이 주니까 시너지즘을 보이더라. 이게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6나 7 같은 거. 근데 특이한 게 뭡니까? 아까 NKGD 같은 거. 바로 클러스터 1입니다. 클러스터 1은 어때요? IL15를 주면 강하게 올라가요. 오케이. TCR 자극은 안 올라가요. 오케이인데 2개 같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요. 이게 아까 뭔가 좀 특이해요. 바이러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왜 그런가 또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저희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1에 대한 유전자들 보면 어떤 게 있나 주로 봤더니 여기 왼쪽에 있는 흰 맵은요 주로 NK-셀 미디에이트 사이토톡시티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인터페론 리스폰스 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IL15를 죽으면 올라가는데 TCR 자극이 같이 있으면 안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주로 NK mediated gene, interferon responsive gene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옵니다. 이건 그냥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그걸 하나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 가지 얻은 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구글 같은 데다가 IL15라든지 TCR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시그널 보면은 구글에도 이미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시그널 패스웨이. 근데 보시면은요. TCR 시그널 패스웨이나 IL15 시그널 패스웨이나 유사한 거 많아요. 맵카이네즈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나오는데 유일하게 딱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TCR 자극은 칼슘유린, 그러니까 칼슘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게 있고요. IL10은 그게 없어요. 그럼 뭔가 다른 게 바로 이런 걸 일으키는 건 아닌가?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봤냐면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면역 억제제를 해봤습니다. 억제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에버롤리무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임상에서 쓰이는 면역 억제제지만 아시겠지만 엠토르 이니비트고요. 타크롤리무스는 칼신 유린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TCR 자극, 여기 CD3 자극 쪽에서는 우리가 뭐 프로르펜 보거나 이런 걸 보면은 CD3 자극 준 다음에 이걸 좀 어떻게 됩니까? 에브롤리무스를 주거나 타크롤리무스를 주거나 증식 안 하죠. 안 하는데요. IL15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IL15를 주고 나서 액티베이션은 에브롤리무스는 억제를 해요. 근데 타크롤리무스는 억제 안 합니다. 왜냐면 IL15는 칼슘 패스가 아예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그림만 잘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걸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IL15를 주면 NKG가 올라가는데 에브롤리무스를 주면 떨어지는데 타크롤리무스는 안 떨어집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봤어요. 비슷한데 이거를 또 타크롤리무스 대신에 사이클로스프린까지 다시 또 해봤어요. 같은 계통의 칼슘 이니비터를 가지고서는 해봤더니 IL15에 의한 어떤 NKT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사이클로스프린 준다고 떨어지질 않죠. 뭐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TCR에 의한 것들은 잘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액티베이션은요. 그래서 아니 뭐 진짜 그렇네. 칼슘 시그널 패스웨이는 IL15에는 없으니까 그 영향을 안 주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IL15와 TCR 자극이 같이 있을 때 떨어뜨린 클러스터 1 같은 경우는 이게 칼슘이 떨어뜨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거지만 TCR 자극을 미믹하기 위해서 PMA 아이노마이신 많이 쓰거든요. PMA 아이노마이신에서 PMA는 PKC 액티베이터고 아이노마이신은 칼슘 아이노프로죠. 그래서 우리가 칼슘 시그널을 주는 아이노마이신만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TCR 자극 대신에 그랬더니 어때요? IL15를 주면 올라가는데 이걸가 이 아이노마이신을 주면 안 올라가는데 두 개를 같이 주니까 안 올라가는 거. 클러스터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야 그러면 칼슘 패스에 의한 어떤 게 IL15에 의한 걸 억제하는지 그걸 찾아보자 했는데 그걸 저희가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저희가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은 너무 재밌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까지는 분자적까지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현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올라가면 IL15에 의한 그러한 그 바이슨 액션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저희가 이제 보게 됐어요. 이걸 다시 또 이제 몇 개를 보면 진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이거 보실까요? 우리가 이거 하나 보실게요. 그냥 IL15를 주면 우리가 K오릭에 대한 사이토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때 아이노마신을 갖추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칼슘이 이걸 억제하는 거죠. 칼슘이 바이슨드 액티베이션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일단 기전적으로 되게 재미있는데 이 파트의 끝인데요. 이것이 임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직 온고잉한 스터디에서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여기 임상생들 계시면은 어떤 면역학적인 게 관여하는 질환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치료를 그러니까 패스에서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때 어떨 때는 또 이제 뭐 스테로이드 안 들으면은 면역 억제를 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교과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면역 억제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칼시뉴린 이미터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는 임상적인 경험인 거죠. 이런 경우들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이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이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면역이 매개된 질환인데 우리는 그냥 대충 바이스탠드가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런 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시사하는 데이터들이에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그 클러스터 1 기억나시죠? 요거 제가 요거요. 이 클러스터 1에 있는 것들이 진을요. 뭘 컷오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한 150개가 될 때가 있고요. 좀 약간 하이를 잡으면 한 80개 됩니다. 이런 이 진들이요. 이걸 진셋으로 만들어서요. 어떤 면역학적 질환이 있는데 요 진, 클러스터 1 진이 많이 그것만 올라가 있다. 진셋이. 그럼 그건 뭘 시사하는 걸까요? 이거는 TCR에 의한 질환이 아니고 바이슨 액티베이션에 의한 질환이다. A형 간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A형 간염에서 검증을 했어요. A형 간염에서는 CMV 스페시칸 셀만 솔팅해서 그걸 RNA 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러스터 1 진들이 이니치먼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향후에 딴 사람들이 바이스나 티셀 액티베이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야, 우리가 만든 이 진셋을 갖다 써. 이거 굉장히 이건 좋은 마커야. 진 하나가 아니고 이런 것들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임상적인 의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결론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요약적으로 그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짧게만 이제 마지막 보여드리는데, 이 IL-15 induced 바이스 네트워크 시작을 했는데, 저희 시작은 원래 그거였었어요. 시작했는데 우리 알게 된 거가 바이스 네트워크라는 말을 하려면 굉장히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플루가 바이스 네트워크, 플루 T셀이 바이스 네트셀이죠. 근데 플루에 걸렸을 때는 플루 T셀이 바이센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센더라는 명사를 쓴다는 거가 이 상당히 이게 어떤 때에 따라서 이게 이게 아주 딱 픽스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런 T셀만 그럴까? 그냥 아무 T셀이나 IL-15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무나는 아니지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저희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옆으로 확장했습니다. 옆으로. 바이스탠더가 아니고 바이스탠더 개념이 아닌 T셀까지 확장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그냥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뭐 NK T셀, 감마 델타 T셀, 메이트셀 이런 것들은 unconventional invariant T셀이고, 뭐 우리가 레귤러 T셀이 있는데, 뭐 T셀 중에서도 뭐 어떤 NK 리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전형적인 바이스탠더 말고 딴 셀들은 IL-15만 줬을 때 TCR 자극 없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저희가 그냥 하는 족족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메이트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건 메이트셀인데요. 유행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해도 TCR 자극 없이 IL-15만 주면은요, 아까 저희가 봤던 거랑 비슷한 거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A형 가림에서 IL-15가 올라가면 그 IL-15가 바이스만 건드리고 메이트는 안 건드릴까요? 우리는 약간 좀 이제 보는 시각을 좀 바꾼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저희가 역수를 확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논문이 최근에 억셉트가 된 건데요. 이게 IL-15를 안 주더라도 우리 같은 정상인들도 보면 NK 리셉터들을 가진 T셀들이 꽤 있거든요. 얘네들이 대개 보면 IL-15에 많이 하이퍼 리스판스를 하더라고요. 왠지 처음부터 NK랑 유사해서 그런지. 저희가 이것도 이제 알게 된 건데, NKG2A라는 NK 리셉터도 봤고 키어라는 것도 봤는데, 저희가 일단 이 논문의 시작도 이게 거의 필기 원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둘 다 NK 리셉터인데 NKG2A와 키어는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들을 저희가 처음 발견했어요. 이거를요. 뭐냐면 NKG2A를 물론 둘 다 발현 안 하는 T셀이 더 많은데, 하나를 발현한다면 더블 포진 거의 없습니다. NKG2A를 발현하거나 키어를 발현하거나. 이걸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NKG2A 포지티브 셀은 IL-12, 18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고요, 키어 포지티브는 IL-15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좀 나누게 된 거죠. 이렇게 교통정리 좀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논문은, 이 논문이요, 거의 며칠 전에 억셉트가 됐어요. 이 슬라이드 만들 때만 해도 제가 리비전이었는데 바로 뭐 엊그저께 억셉트가 됐는데요. 이 하면서도 사실은 이거가 약간 제가 늦어진 거가, 원래는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이 논문 제가 소개해서 안 않는 것 같긴 한데, 이 키어 포지티브 셀, 이거가 CDA 셀 안에서의 서프레스 T셀이다. 뭐 요즘 이런 논문 사이언스에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연결돼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 저희가 리버에서 요즘에 이렇게 싱글셀 RNS, 저는 오늘 강하게 설명 안 드립니다만 요즘에 싱글셀 RNS이 유행하거든요. 저희가 리버 샘플 가지고 무슨 뭐 싱글셀 RNS 막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걸 찾았어요. 막 이렇게 뭐 클러스터링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자세히 안 보여드리지만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CD56 high, CD161 네거티브한 이런 특정한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의 아래 보시면은, 여기 이 아래 그림 보시면은 얘네들이 IL-15, 뭐 12, 18에 굉장히 하이퍼 센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TCR 자극 없어도 또 액티베이션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옆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 IL-15에 의한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 라이크한 그런 거에 굉장히 하이퍼 리스판스한 또 셀들 종류를 찾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꼭 A형 간염이 아니더라도 IL-15이 과량이 있을 때 생긴 어떤 패솔로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보려고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하는 연구가 이런 것들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이게 바로 그거네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그 마크 데이비스라고 그 TCR 진을 클로닝했던 유명한 그 스탠포드 그룹에서 키어 포지티브 CD8, 저희랑 출발점은 안 된다는데, 이게 마치 CD4 T셀에 T엑셀이 있는 것처럼 키어 포지티브 CD8 T셀이
어떤 오토이뮨 디즈 같은 데서 패소로지칸 CD4 T셀, 오토 리액티브한 셀이겠죠? 이런 것들을 죽여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범위 되는 셀을 제거하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겠어요? 얘네들이 서프레스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문을 이제 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해설 논문을 저희가 이미 쓰게 됐는데, 저희도 어쨌든 저희가 찾고 있는 이러한 그 바이튼 액티베이션이 이 키어 퍼스트 CD8 셀의 어떤 그 T렉 기능 이런 걸 관리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쪽은 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막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 요즘에 열심히 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최근 연구를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스너트 액티베이션 제가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제 미는 주제인데 약간은 뭐랄까요?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닌데 제가 리바이벌 시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제 스스로를 약간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리바이벌에서 다른 사람들도 막 A형 가정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길 좀 바라는 입장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IL-15 induced TCR independent activation 된 거가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는 면역학적인 질환인데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길 좀 바라는 거죠. 이제 만약에 진짜로 나온다면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아직은 무슨 약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질환 땐 안티 IL-15 블로킹 안티바디라든지 안티 NKG2D 블로킹 안티바디라든지 그런 약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걸 약간 생각 염두에 두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제가 이런 원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논문을 많이 냈어요. 제가 코로나에 관련된 논문들을 했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제가 느끼는 건 요즘에 제가 여기다가 실생활 면역학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좀 웃기게 표현한 건데, 저희가 하는 연구가 물론 어떤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할 때는요 막 뉴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막 무슨 변주가 나온다면 그 변이 좀 막 시퀀스 따다가 또 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연구라는 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질래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야 나는. 이런 걸 또 생각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이런 코로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 연구는 이 임상 샘플들은 막 이 전국 각지에 그 헤파톨로지죠. 거기 분들이랑 많이 코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신철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양리학 교실 이대입니다. 그 타겟으로 쓰는 K569셀이 에리스로이드 계열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도 NKG2D가 익스프레션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NKG2D의 라이간드가 있잖아요. 그 라이간드. 라이간드가 익스프레션 예, 됩니까? 됩니다. 미개인한 IP 같은 거. 에리스로이드도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 T셀 리셉터 인디펜던트 매너로 바이스탠더 셀 액티베이션 되잖아, 그죠? 그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짐작 가능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유라는 거는 그냥 기존적으로는 IL-15에 의한 건데 아마 교수님 질문이 저런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이런 뜻 아닌가요? 그 ILP 왜라는 질문이 예, 어떤 기전으로란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란 뜻입니까? 뭐 기전도 좋고 이유도 좋고 똑같습니다. 기전은 제가 IL-15를 말씀드렸고요. 예.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무슨 간을 깨라고 이런 기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 바이텐드 액티비티 너무 과다하면 안 좋겠지만 이게 조금씩은 있어야 되는 게 우리한테, 왜냐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요 우리가 한 살 때 백신을 맞거나 걸린 메모리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이텐드 액티비티 전혀 없으면은 우리가 계속 2살, 3살, 4살 때 무슨 바이러스 걸리고 하면은 이게 나이부터 아웃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한 살 때 걸리는 바이러스라는 메모리들도 우리가 80까지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조금씩 A형 가정만큼 심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트리션을 예방해요. 어트리션. 그러니까 감퇴, 어트리션이라고 하거든요. T셀 어트리션 메모리에. 그거를 좀 막아주는 거 메인테인하는 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 약간 그런 가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예. 그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 될 때 그 코로나 익스펜션이 일어나잖아, 그죠? 세포가 정식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T셀 모노사이트 인터랙션이 없이 그냥 정식 일어나잖아, 그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IL-15만 충분합니다. IL-15하고 IL-2하고 리셉터를 같이 사용합니다.
CD25, 예. 122, 132. 예, 예, 그러니까 결국 T셀 모노사이트 인터랙션을 발표해서 하는 거예요. 단지 예. 넌스페시픽하게 네. 코로나 익스펜션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디 갔더라? IL-15만 줄 때보다 T셀 리셉터를 같이 줄 때 그 NKG2D 익스프레션이 감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라집니다. 예, 예, 늘어났다가. 예. 사라지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칼슘, 예. 칼슘 시그널. 예, 칼슘. 예,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예. IL-15 자체가 굉장히 그 T 레귤레이터리 셀, 레귤레이터리 T 셀을 억제합니다. 액티비티를. 그래서 지금 실험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거 해석하는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국 이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거는요. 옆에 트랙셀이 없어도요. 메모리셀만 분리해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메모리셀만 분리하면 트랙이 없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우리가 예, 에큐트 헤파타이티스가 됐을 때 그죠? 사실은 네. 그게 뭐 크로닉하게 갔을 때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모노뉴클리아 페고사이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IL-15이 분비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IL-15이 분비가 되면 그 IL-15에 의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바이스탠드 T셀 액티베이션이라서 코로나 익스펜션도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 결국은 그 T셀 모노사이트 주변에 인터랙션이 일어났을 때 T 레귤러터리 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액티비티 자체가 IL-15에 의해서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 저희가 A형 간염에서 트랙셀 논문을 2개를 낸 게 또 있는데요. 예. IL-15를 트랙만 솔팅해서 준다고 해서 트랙셀에 대해서 IL-15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최근에 젠콘가 거기가 그 젠테크 그 로시에 거기에 약 한 1억 2천만 달러 돈을 받고 지금 그 IL-15에 대한 그 아직 저게 승인이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마일스톤으로 줬더라고. 거기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제가 찾아본 건 그렇습니다. IL-15는 IL-2하고 리셉터를 공유하고 있고 IL-15는 전형적으로 레귤러터리 T셀 액티비티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이 지금 자료는 많이 쓰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구하신 그러니까 실험하신 자료는 많이 쓰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은 예, 교수님 저 실호식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예. 그 강의 내용 중에 CNI 사용했을 그 인터루킨 15 인듀스드 액티베이션 억제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실험 중 오히려 억제가 안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약간 좀 그러니까 칼슘이 억제하니까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죠? 예. 혹시 저 면역 억제제 종류 중에 마이클로페놀리튼, 모페틸이나 내지는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실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안 했고 MF는 해봤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패스웨이가 아니고 약간 증식을 억제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증식이 억제가 됩니다. 그것도 IL-15에 의한 증식은 억제가 됩니다. 그 정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오늘 그 바이스탠드 T셀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제 신철 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호식 교수님 사회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교수님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신 교수님. 미안합니다. 네, 들으십니까? 네. 예. 오늘 저 강의해 주신 신해철 교수님 또 좌장 맡아주신 허정훈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또 우리 또 참여해 주신 질문해 주신 이대희 교수님과 여러 또 교수님들 또 여러 스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에서 19차 4월에서 12월까지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입니다. 15차는 4월 21일에 알레르기 면역 반응과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해서 현재 부산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김희규 교수, 김희규 소장이 그 강사로 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2달 뒤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교수님과 여러 스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